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딱 30이 된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네요. 남편과 만나고 사귀면서 또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이렇게 기막힌 이유로 헤어지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죠. 저는 결혼 생활을 끝내면서 이 속담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 라고 뼈저리게 느꼈네요. 남편과는 3년 전에 처음 만났어요. 회사에서 일이 끝나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있는데 모자를 푹 뒤집어 쓴 남자가 정류장에서부터 따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가는 방향이 같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느낌이 싸한 게 기분이 묘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일부러 뺑뺑 돌아봤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뒤를 따라오더군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안 받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뛰고 다리에 힘도 풀리고 정신이 없었어요. 다행히 그때 편의점이 보였고 무작정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편의점 직원에게 저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떤 남자가 아까부터 쫓아와요. 누가요? 저기 저 남자요. 라고 하며 편의점 밖에 서 있는 남자를 가리켰어요. 제가 편의점에 들어가자 그 남자는 밖에서 편의점을 보면서 전화통화를 하는 척 하고 있더군요. 제 말을 듣자마자 편의점 직원은 밖으로 나가서 그 남자에게 야, 너 이리 와봐! 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도망가더군요. 그 남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편의점 직원이 들어와서 괜찮으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를 일으켜주고 의자에 앉혀줬어요. 도저히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렇게 앉아있는데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주며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더군요. 걸어서 5분 정도라고 하니까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염치불구하고 부탁을 했네요. 그날 저녁에 무서워서 불이란 불은 다 켜고 있었어요. TV도 켜놓고 볼륨도 크게 틀어놨죠. 새벽이 돼서야 겨우 잠이 들었네요. 다음날 편의점으로 가서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저는 그 뒤로 무서워서 집에 일찍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에 꼭 편의점에 들렸죠. 그래서 친해지게 되었네요. 그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전화번호를 주더군요. 다행히도 저를 쫓아오던 그 남자는 그 후로는 보이질 않더군요. 편의점 직원은 저보다 4살 많았어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데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둬서 잠깐 도와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직장에 다니면서 힘들 텐데 심성이 착하다라고 생각했죠. 알바생을 구하기 전까지 편의점에서 우린 데이트를 하였어요. 저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네요. 듬직하게 저를 지켜주는 모습에 반하고 만 거죠. 그때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네요. 앞집에 결혼한 지 3년 된 부부가 이사를 온 거예요. 이사를 온 첫날 떡과 과일을 가지고 왔는데 여자가 나이도 저랑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앞집 남자는 남편보다 2살 많았어요. 서로 나이대가 비슷해서 그런지 부부끼리 같이 어울리게 되었죠. 저와 앞집 여자는 서로 말을 트고 친구하기로 했어요. 남편끼리도 형님, 동생 하며 지내기로 했죠. 저녁에 같이 외식도 하고 음식도 하면 나눠 먹고 가끔 부부끼리 밖에서 만나 술도 한 잔씩 하기도 했죠. 그런데 6개월 지났을 때 일이 일어났네요. 주말에 앞집에서 저녁 초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앞집으로 가는데 남편이 벨을 안 누르고 비번을 누르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남편을 잡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볼 새도 없었어요. 오다 가다 비번을 보게 되었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앞집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요. 그 강아지는 항상 저를 보면 짖어요. 저도 결혼 전에 강아지를 키웠었죠. 이름은 뽀미인데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 강아지를 싫어해서 친정 부모님이 키우고 있었어요. 뽀미가 생각나서 친해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보았지만 도무지 친해지지 못했죠. 낯을 많이 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집에 갈 때면 저는 강아지가 어디 있나 먼저 살피곤 했죠. 그런데 남편이 들어가자 그 강아지가
남편을 향해 달려와 꼬리를 흔들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발라당 하는 거예요. 남편의 다음 행동이 완전 가관이었어요. 강아지를 싫어한다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강아지 배를 만지면서 우리 복실이 잘 있었어? 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남편을 보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그때부터 남편을 유심히 쳐다보게 되었네요. 그런데 남편이 앞집 여자와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하고 그 여자하고 뭔가가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앞집의 현관 비번을 알고 있고 주인 말고는 낯을 가리는 강아지가 남편에게 짖지도 않고 도리어 주인 대하듯 하고요. 또 강아지를 싫어하던 남편이 앞집 강아지를 예뻐라 하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없었어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강아지 때문에 당신 의심스럽다 하면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느냐고 딱 잡아떼며 분명히 저를 정신병자 취급할 것 같았죠. 밤에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보았지만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 뒤로도 남편의 행동에서 수상한 것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앞집 남자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캐리어를 끌고 있길래 어디 가시느냐고 물으니 출장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2박 3일 일정으로 간다더군요. 앞집 남자는 지방 출장이 잦았어요. 그래서 앞집 남자가 자리를 비운 그날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은 회식 있다고 늦는다고 전화를 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현관에서 투시경을 몇 번이나 봤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앞집 현관문에 무슨 소리가 나나 귀를 대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군요.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는 안 받고 곧 들어오겠다는 문자만 하더라고요. 그러다 투시경을 보고 있는데 앞집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다닥 방으로 들어가 저는 자는 척을 했네요.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고 제가 자고 있으니 조용히 씻고 옆에 누워 잠을 자더군요. 남편이 잠이 든 것 같아서 일어났어요. 남편은 앞집 여자와 바람이 난 거였어요. 다음날 저는 남편에게 언제 들어왔냐고 깜빡 잠이 들었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 야근이라 늦게 들어올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은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회사에 출근하면서 앞집 남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거는 아니었고 남편 휴대폰에 저장이 돼 있더라고요. 앞집 남자를 형님이라고 저장해 놨더군요. 나는 문자를 보니 형님이라고 깍듯하게 대했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여하튼 앞집 남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저녁에 따로 만나서 현장을 덮치자고 했죠. 제 말을 듣더니 안 믿더군요. 하긴 어떻게 믿겠어요.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자기 아내와 바람이 났다고 이야기하면 누구라도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겠죠. 저는 제가 확실히 눈으로 봤다고 이야기를 했고 앞집 남자는 알겠다고 저녁 때 시간 맞춰서 오겠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저녁에 만났어요. 밖에서 보니 저희 집은 불이 꺼져 있는데 앞집에는 불이 켜져 있더군요.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집에 도착해서 씻고 TV 보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저는 앞집에 들어가기 전에 시부모님께 전화를 했어요. 급한 일이 있으니 당장에 오시라고 했죠. 그리고는 앞집에 들어갔는데 가관도 아니었어요. 남편 신발이 있더군요. 앞집 여자가 놀란 얼굴로 여보 무슨 일이에요? 내일 오시는 날 아니에요? 라더군요. 저는 앞집 여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붓하게 와인을 먹고 있었더군요. 잔이 2개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있어? 당장 나와! 나오라고! 라고 했죠. 그랬더니 앞집 여자는 누구 보고 나오라는 거야? 도대체 누가 있다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남편 신발을 분명 봤는데 말이죠. 앞집 남자가 들어와 방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더군요. 집안 어느 곳에도 남편은 없었어요. 그런데 앞집 남자가 침대 밑에 숨어있는 남편을 찾은 거예요. 남편은 기어나와서 앞집 남자에게 주먹으로 한 대 세게 맞았어요. 남편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앞집 여자는 앞집 남자한테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고요. 그런데 때마침 시부모님이 오셨고 저희 집에 벨을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자
저에게 전화를 거시려고 하는데 앞집에서 제 목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앞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을 제대로 안 닫아서 열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부모님이 앞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앞집 여자는 무릎을 꿇고 빌고 있고 저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있었으니 놀라서 저에게 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또 한 번 벌어진 겁니다. 앞집 여자의 얼굴을 보시더니 시어머니가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기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앞집 여자가 시어머니를 보더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은 앞집 여자와 3년 동안 같이 살았더군요. 물론 양가 집안에서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지 사실혼 관계로 살았던 거였어요. 그러다 둘은 싸우게 되었고 저를 만나기 1년 전에 헤어진 거였어요. 앞집 여자는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했고 이번에 저희의 앞집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이사를 했는데 앞집에서 사는 전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였죠. 그런데 과거의 인연을 정리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면 현재에 충실할 것이지 옛날 생각에 젖어서 그런 짓거리를 한 거였어요. 정말 우연히도 앞집으로 남편의 전 부인이 이사를 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남편의 과거를 까맣게 모른 채로 살았을 거예요. 시부모님도 당연히 저에게 그런 일을 이야기 절대 하지 않았을 테죠. 그렇다면 완전히 바보같이 그들에게 속고 살았겠죠. 그런 생각을 하니 시부모님에게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그 이후로 전화를 하셨지만 받지를 않았어요. 도저히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서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둘 사이에 애가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다행히 남편에게 위자료도 받았네요. 상간녀 소송도 해서 앞집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았죠. 남편은 앞집 남자한테 상간남 소송을 받았고 앞집 남자가 남편 회사에 찾아가서 깽판을 쳐서 회사도 관두게 되었다더군요. 앞집 남자와는 가끔 통화하는데 그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잘하셨다고 했죠.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난 뒤에 이 험한 세상을 여자의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 호신술을 배우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제 몸은 제가 지킬 수 있게 최소한의 방어 목적으로 배우네요. 그때 저를 쫓아오던 그 남자와 그때 저를 그 남자로부터 구해주고 결혼한 사실? 아니 동거인가요? 여하튼 그 사실을 숨기고 저와 결혼하고 전부인과 불륜을 저지른 전 남편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요즘 같은 험한 세상에 항상 몸조심하시길 바래요.